자, 기출문제 47페이지 2번입니다. 2번. 국민참여재판제도 기억 법정형이 무기, 사형 또는 무기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부인 배심원이죠.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위는 그 밖에 중환범죄, 그래서 합의부 사건이라고 얘기했고, 니은입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의에만 관여하고 양형에 대한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죠. 그러니까 양형에 대해서도 관여한다고 했고, 다수결로 한다고 했고, 또 바로 이제 평결했죠. 디귿 민사 빠져야 되죠. 민사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 만 20세입니다. 기준이 만 20세예요. 19세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19세가 아니고 만 20세예요. 누구나 배심원,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랜덤입니다. 누구나,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판사,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따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됩니다. 비읍. 성폭력범. 자, 이런 경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3번입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입니다. 책임. 자, 보시면 구성요건 첫 번째, 반사회적 행위는 기억에 해당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반드시 구성요건에 있어야 처벌할 수 있죠. 구성요건 없으면 규정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처벌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위법성. 니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니은 있다고 기본적으로 추정하죠. 당연히 위법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이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추정합니다. 다만 조각사유는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위법한 행위를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4번.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가죠. 왜? 위법성이 없는 거니까. 14세 미만은 책임 조각이니까 나가 됩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부행위입니다. 회사원 A는 길을 가던 중 15세입니다. 미성년자 아니죠? 미성년자 아닙니다. 소년범이죠. 자, 갑이 중학생을 마구 폭행하는 것을 보고 갑이 계속, 여기 보시면 갑은 정상적인 사리 변별 능력이 있는 민법상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 연령.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사례 분별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이 있고 민법상이에요. 사례 분별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민법상 책임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민법은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세죠. 왜? 19세는 부모 동의 없어도 되니까. 지금 얘는 몇 살이라는 얘기요? 18세라는 얘기예요. 갑은 18세죠. 자, 어른 15세입니다. 피해자. 자, 15세고. 만약에 15세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15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러나 제지했어요. 마구 폭행하는 것을 제지했어요. 그러나 갑이 계속 그를 폭행하자 A는 갑의 폭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갑을 밀쳤다. 정당방위죠.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현재성. 이에 화가 난 갑이 갑자기 몽둥이를 A로 폭행하여 생명을 위협을 느낀 A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옆에 있는 타인의 가게로 들어갔다. 그러나 가게 문을 잠겨주셔서 부수고 들어갔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A는 가게 문을 유리처럼 부수고 가게로 들어가 숨었다. 그래지죠? 18세가 폭행하는데 40세 아저씨가 밀쳤다가 이 새끼가 몽둥이 들고 보니까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자,
A는 갑의 폭행으로 전치 4주를 입었다. 그러면 봅니다. 1번 A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한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A에 대한 폭행은 지금 갑이 A를 폭행한 거죠. 그냥 폭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정당방위를 한 거지. 두 번째 갑의 혼인 여부가 갑의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3번 을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죠. 왜? 아직 얘는 소년범이잖아. 형벌을 부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년부로 갈 수도 있죠. 5번 형사미성자로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미성자가 아니죠. 자, 우리 정답은 3번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고 형사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번 직결심판입니다. 우리가 경범죄에 대해서 직결심판 청구됐습니다. 기억, 공소제기에 의한다.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 할 수 있죠. 니은, 기억에서 갑의 변호의 선임권이 보장된다. 우리가 직결심판도 우리가 재판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변호인의 선임, 즉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죠. 심리 결과 갑에게 대해서 선고했다. 자, 니은의 구류, 과료 2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 다음에 리을. 그래서 디귿은 구류 당연히 해당되죠. 리을. 니은이 벌금인 경우 피고인에게 출석 없이 심판 가능하죠. 정답은 니은하고. 직결심판은 약식 재판이면서 형사재판이면서 아주 특별한 아주 재판인데 뭐에 대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 16번입니다. 위에 중학생 갑 14세, 을 13세입니다. 사례 분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같은 중학교 다니는 또래 친구들을 폭행했다. 갑은 형사미성자 아니고 을은 형사미성자고 사례 분별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도 있고 책임 능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사상. 돈을 빼앗으려고 우리가 병을 심하게 폭행했고 병은 온몸이 멍들었고 이 과정에서 병은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을 한 대 쳤고 미성자 그 다음에 폭행했고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했고 정당방위죠. 갑의 입술이 터졌다. 정당방위가 됩니다. 15번 위 사례의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위해서 16번이죠. 16번 위 사례에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우리가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1번 갑은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단 소년부로 가면 형벌이 아니에요. 보호처분이지. 소년부는 형벌을 부는데 형벌을 부과하는 데는 형사부죠. 두 번째, 을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니고 소년부로 갔잖아 지금. 그리고 을은 기소를 할 수가 없어. 을은 기소가 안 돼. 자, 뭐기 때문에 형사 미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가 안 돼요. 기소유예도 안 되는 거죠. 기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소유예를 해? 3번 사회봉사명령이 보호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다. 부과될 수 있죠. 보호처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그 다음에 4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할 때 항소가 아니고 항고죠. 이건 결정명령이니까 항고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형사 파트를 끝내고 사회법 갑니다. 페나 19.
우리가 사회법에서 할 건 첫 번째, 사회보장은 여기서 잘 나오진 않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우리가 뒤에 나와서 사회문화 파트에서 어떨 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담합,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잘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와요? 경제 파트에서 나오게 되죠. 이 파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약관규제법 어디서 나오냐? 민법 파트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근대 민법 3대 원칙 하면서 수정된 거. 계약 공정했어요. 계약 공정. 그래서 만약에 약관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내용만 무효가 됩니다. 무효만. 약관규제법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거래. 전자상거래법이죠.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전자상거래법.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온라인, 즉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했을 때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보지 않고 샀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아무 이유 없이 뭐 할 수 있다? 환불, 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환불, 즉 모두 취소가 가능하다. 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이야. 우리가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거나 드라이기를 사용했어요. 드라이기를 사용했는데 터졌어.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손해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결함이 발생했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사로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면 결함, 자, 뭐였어요? 이것이 불법행위잖아. 불법행위인지를 입증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결함에 대한 뭐가 발생해야 돼요? 결함. 가행위가 결함이잖아. 결함 폭발한 거. 결함에 대한 고의과실 입증해야 돼요. 왜 결함이 발생했는지, 왜 제조업자의 결함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내가 입증해야 돼. 내가 입증. 나는 드라이기를 켜고 끄고 드라이기는 뜨겁다 안 뜨겁다 이것만 알지 드라이기가 어떤 원리인지 알아볼래요? 모르죠. 알 리가 있나 우리가? 우리는 윤리에 대해서는 알지. 우리는 얘네들 문과충이지만 우리 경제도 알고 우리 무의자연도 알잖아요. 이과 애들은 무의자라면 자연은 위가 없나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 모르나? 우리 알잖아요. 좀 이제 우리 민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헌법도 배웠고 얘네들 모를 거려? 야, 우리나라에 헌법이란 법이 있냐? 당연히 있지 하겠죠. 없죠.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에 헌법이란 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 또? 또 헌법이란 이름의 법이 없죠? 뭐예요? 여기 있잖아.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자, 그래서 결함에 대한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설명해야 되고 걔가 위법하다는 거 입증해야 되고 걔의 책임 입증해야 되고 해야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은 첫 번째 결함의 발생만, 결함이 왜 발생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결함이 발생하는데 그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결함의 유무만 입증해. 결함이 존재한다. 이것만 입증하면 돼. 뭘로? 사진, 터진 거 자료 보내면 되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된다? 인과관계는
추정해 줍니다. 아, 이것 때문에 화상을 입었구나. 추정해 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는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왜? 결함에 대한 과실이 없어. 고의가 없어. 내가 일부러 또는 나의 실수로 나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함이 발생하거나 폭발한 게 아니야 라는 걸 100번 입증해도 제조 배상을 하는 데는 아무 우리가 그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결함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무과실이야. 너 과실이 또 상관없어. 결함 발생했지? 오케이. 그걸로 손해 발생했지? 오케이. 그러면 네가 물어줘야. 네가 배상해줘. 그래서 무과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다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이 어떨 때 면책되냐?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드라이기의 폭발로 화상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안 해줘야지. 화상은 친구하고 화약 가지고 장난치다가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을 입은 거야. 그럼 당연히 안 해줘야지. 얘 때문에 결함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닌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을 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또 본인이 입증해야 돼. 두 번째, 법에 정한 내용입니다. 법에 정한 내용. 자, 첫 번째 뒤에 가서 보시면 148페이지에 보시면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여러분 그래도 법정을 배웠잖아. 그럼 제4조죠. 4조 써있잖아. 4조는 써있어.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뭐라고 읽어요? 1항. 우리가 1항이라 했죠? 그 다음에 1 써있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읽어요? 그건 모르겠지? 항은 들어봤는데 1조, 1항 이런 거 들어봤잖아. 또 봐봐. 4조 1항에 쭉 돼 있잖아.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4번 돼 있잖아. 요거에 해당되면 면책된다고. 그걸 뭐라고 읽어? 1번은 4조 1항 뭐라고 읽어요? 알고 있으면 또 이런 건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죠. 뭐라 읽어? 1호죠. 1항 1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4조 1항의 1호를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제조업자가 제조물 내가 공급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책임져? 두 번째 2호입니다. 2호. 당해 제조물 우리가 과학기술 수준으로 우리가 결함의 존재를 판별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3호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3호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지금 공부할 당시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다 했다. 또 봐라. 법령의 기준을 우리가 다 준수했다라는 걸 입증해야죠. 본인 입증해야 돼. 이거 4개 다 원재료 또는 부품에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하라고 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이걸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이 법을 변형시키는 순간 뜻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우리가 문제 낼 때는 조문 그대로 따서 줘요. 따서. 그러니까 면책사유 첫 번째 인과관계 없거나 두 번째 공급하지 아니한 거 나오면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하지 아니한 말이 나오면 이거 면책사유구나. 현대과학기술로 존재 결합 현대과학기술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면책사유구나. 이상하게 쓰지 않아요 절대. 그 다음 세 번째 법령에 의한 기준. 법령에 의한 이거 면책사유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사고는 안 해도 돼. 그냥 사고까지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조업자라 함은 이제 쭉 나오죠? 이것을 가공하고 수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제조업자가 됩니다. 제조업자. 결함은 뭐예요? 설계. 그 다음에 제조. 표시상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결함. 그러니까 우리가 결함이나 안전성 결함을 뭐라고 그래요? 결함이라고 합니다. 결함. 자, 표시상의 결함 또는 안전성 결함.
안전성 결여. 자, 그래서 우리가 까지 하시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우리가 손해배상과 그냥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결함, 손해, 결함이 존재, 손해 존재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되고, 자, 나머지 우리가 그걸 면책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또는 우리가 그 제조물 책임법에 정해진 4개의 조항에 해당될 때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분쟁인데, 소비자 분쟁. 자, 소비자가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받든, 서비스를 구입하든, 이제, 우리가 구입한 물건이든 아니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샀는데, 상했다. 또는 옷이 뜯어졌다. 아니면 변색된다. 아니면 작동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물건을 산 곳에 가서 처리받으면 되죠. 사업자한테 가서 이거 보상해줘라,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차로 뭐 하면 돼요?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보상해줄지 말지를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돼요? 7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통보해줄 때 해줄 것이다, 안 해줄 것이다 하겠죠?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14일 이내에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보상.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해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왜 해주냐? 안 해주겠다. 내 잘못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치. 방법이 없잖아. 뭐 할 수 있냐? 인사소송 가야죠. 소송 가야죠. 그러면 소송을 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아예 소송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이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 소송할게요? 해도 되죠. 소송하거나, 아니면 소비자 분쟁 조정 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가 됩니다. 2차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분쟁 조정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분쟁 조정 어디서 하냐? 한국소비자원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 이렇게 했었죠. 네, 한국 소비자원. 그러면 하면 이제 조정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 신청 누가 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고, 국가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지자체도 할 수 있고, 국가는 항상 지자체도 포함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죠. 뭐가 안 됐을 때? 1차적으로 사업자 보상을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에서는 첫 번째 합의를 유도하죠. 왜? 그래야 빨리 끝나지. 자, 이거 봤더니 당시 잘못한 것 같다. 이건 보상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의를 공고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 괜찮은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정에 들어가죠.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그래서 뭐 하냐? 여기서 이제 사실조사도 하고, 물건도 가져가서 우리가 의뢰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도 하고, 이건 놔둡시다. 그냥. 자, 뭐냐. 불러서 신문을 뭐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렇게. 당시 판 거 맞습니까? 뭐, 이거 만드는데 이거 폭발한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제조 과정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게 변색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 맞습니까? 이런 원료를 씁니까? 이렇게 사실조사, 피의자 신문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게 돼?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조정안이 나왔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수락하거나 아니면 불복하는 거죠. 불수락, 불복. 그런데 우리가 수락하면 조정안이 이제 성립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성립됐다. 그러면 성립되면 뭐가 되냐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화해가 중요하다겠죠. 왜 중요하다겠어요? 뭐 때문에? 재판상 화해가 뭐 때문에 중요하다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민사할 때 했었잖아. 중요한 이유. 뭐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다 한 번 더 하면 나겠죠? 한 번 더 하면. 기억 나 안 나요?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재판상 화해가. 뭐 저번 주에 한 건데 어떻게 이번 주까지 기억합니까? 그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제 한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일주일 한 걸 어떻게 기억하라고? 맞죠? 재판상 화해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강제 집행. 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권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 권원의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판결이 있어야 돼요. 판결이 있어야 강제 집행을 하지. 하지만 판결이 없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언제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조정 신청 시, 조정 성립 시, 민사조정 성립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했어? 재판상 화해, 민사조정. 또 공증, 집행력 있는 공증기관에서 공증. 세 번째, 가압류 등기되면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바로 처분해야지. 그 다음에 등기된 물권, 저당권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실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강제집행이지. 등기된 물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강제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가 중요한 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이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거죠. 판결과.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집행이 뭐였어요? 경매. 대표적인 경매. 두 번째, 불복하면 어떻게 되냐. 저 싫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불성립이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수락하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소송해야 돼. 하기 싫으면 소송해. 소송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복하면 뭐 하면 돼요? 민사소송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그런데 민사소송은 그럼 선생님 이때만 합니까? 아니지.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하면서 해도 되고 하고 나서 해도 되고 이거 하면서 해도 되고 하고 나서 해도 되고 안 하고 그냥 민사소송 해도 되고 상관없다.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상관없이. 자, 거기 우리가 소비자 분쟁 조정의 절차에 나오는 우리가 날짜들이 있어요. 60일, 30일 이런 날짜들은 사실 그런 날짜들까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외우라는 거,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날짜를 표시만 해놓는 거야. 표시만. 그리고 표시 안 되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분쟁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 권리와 법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